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김유리입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올해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작년에 가장 응시자 수가 많았고 또 인기 있었던 자격증 분석해보고 2017년에는 어떤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특별히 마련해 봤으니까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오늘 도움말 주실 전문가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작년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두 가지 분야 중에 이제 저희가 엄선을 해가지고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격증에 대한 관심 2017년에도 계속해서 식지 않을 전망인데 상반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올해 이제 특별히 그동안 그 한미 FTA 타결 이후에 유예되었던 그 부동산 시장이 전면 개방이 됩니다. 3월 15일부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 시장이 개방이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미국 글로벌 업체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부동산 업체들이 대거 유입돼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그 취업을 하려는 젊은 층들이 공부를 하려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동안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 준비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취업 스펙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직업에 대한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비한다든가 이런 측면들이 많았는데요. 점점 이제 그 노후 대비 측면에서 또는 장기적인 노후 대비 측면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이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평생 직업으로서 제2의 직업을 갖고자 해서 직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점점점 이 추세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4년 동안의 추세를 보게 되면 2013년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2014년이 12만 명, 그리고 2015년이 한 15만 명, 그리고 이제 2016년 지난해가 19만 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시험에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작년에는 19만 명이 응시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한데요. 하긴 뭐 제 주변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미 자격증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 그만큼 또 인기가 있는 직업군이 확실한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자격증 취득하려는 분들은 스펙이 아니라 좀 실제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지를 좀 잘 꼼꼼히 따져보시고 도전을 하셔야지 무조건 인기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도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2017년에 주요 인기 자격증 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죠. 예, 최근에 뭐 취업하고 연관되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은 한 5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가장 핫한 요새 자격증이죠. 공인중개사 시험이 올해는 10월 28일 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동시에 치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자격증을 선호하는 자격증이 주택관리사인데요.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나눠서 옵니다. 1차 시험이 7월 15일 날 실시가 되고요. 그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차 시험을 9월 30일 날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새 많이 따르는 자격증 중에 하나는 뭐 설비 기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전기 기사 그리고 건축 토목 기사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선호하지만 요새 취업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이 따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사 자격증은 1년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 주택관리사하고 공인중개사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시험을 안 봅니다. 근데 기사 자격증은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보니까 수험생들이 많이 또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주요 인기 자격증 한 5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일단 뭐 설비기사, 전기기사, 건축 토목기사나 기사 자격증은 1년에 3번 정도 그리고 지금 두 분이 나와서 이제 얘기해 주실 공인중개사나 또 뭐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좀 한 번에 딱 합격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각각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질문을 드리고 좀 추후에 공통적인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작년에 가장 많은 응시자가 있었던 자격증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응시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9만 명이.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그러한
아마도 매력일 겁니다. 예.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많지 않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이쪽 분야에 종사를 하게 되면 평생 직업의 측면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이 가장 있고요. 네. 한 번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평생 동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 가장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그 자영업도 있겠습니다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자격증을 따게 되면 다른 자영업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격증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 같은 것이 나름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여성들의 그 이제 진출이 좀 많이 느는 편인데요.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점들이라고 하는 어떤 세밀함이라든가 또는 부드러움, 그다음에 친절함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젊은 층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들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전면 개방이 되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국 부동산 업체들이 대거 유입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점차 준비를 하는 젊은 층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에 공부하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 많은 젊은 층들 그리고 상당히 나름대로의 고학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사실 어느 순간부터 남녀노소 이런 구분이 없는 직업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다들 부동산이 요즘에 핫하니까 워낙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응시를 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응시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합격률이 좀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그전에 우리 이제 어른들 보면 복덕방 이렇게 말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험이 정말 쉬웠죠. 그래서 합격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점차 이제 한 25% 안팎 정도로 한 이제 합격률 한 25% 안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시험을 치렀던 것 같은 경우는 시험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31%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고 현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커트라인이 따로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어느 정도만 받으면 이제 합격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합격 기준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감옥의 경우에서 1차와 2차를 하루에 같이 보게 되지만 이제 감옥당 과락 점수가 있습니다. 과락 점수가 40점인데 감옥당 과락 점수 40점을 넘고 1차 평균 60점, 2차 평균 60점을 맞게 되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다들 치열하게 준비하시나 네, 봅니다. 그렇습니다. 합격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특히나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뭐 법적인 것도 그렇고 부동산 쪽으로도 그렇고 외울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제 필기시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과목 중에서 1차 시험에서 응시자분들이 특히나 좀 어려워하는 과목이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먼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분량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공부 분량이 많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전문적인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법률 조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담당하는 과목의 이제 이론 과목 같은 경우는 학문적 이론이라든가 심지어는 계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옴에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공부의 어려움을 표시하고 계시는데요.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1차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1차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특히 좀 어려워하는 것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부동산학의 사회과학의 이론 과목이다 보니까 학문적 이론, 시장 분석이라든가 투자 분석이라든가 또는 이제 계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아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좀 어려움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계산 쉽지 않거든요, 사실. 1차에서 특히나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좀 많이들 어려워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좀 1차 시험은 조금 더 좀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 좀 합격 전략 좀 전수해 주세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의 기준이 평균 40점, 그러니까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40문제 가운데서 이제 문제 26문제, 그러니까 24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4개를 맞추는데 과락이 40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과목을 좀 더 자신 있는 과목을 끌어올려서 모자라는 과목을 더해주는 그런 방법이죠. 그럼 부동산학 개론이 어렵다면 민법의 과목에 좀 집중해서 민법 점수를 좀 더 따서 개론에 보태준다면 부동산학 개론에 보태준다면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거라든가 수학이나 이런 쪽에 좀 수식이나 이런 게 자신 좀 있으신 분은 부동산학 개론의 점수를 좀 더 따시는 방법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민법이라는 과목을 좀 더 집중하셔서 점수를 따서 도와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전략이 될 수 네, 있겠네요. 내가 좀 더 자신 있는 분야를 좀 더 공부해서 점수를 끌어올려라. 네, 필승 전략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2차도 동시에 치러집니다. 2차에서는 좀 어떤 부분 가장 어려워하세요? 2차 과목은 우선 그 공인중개사 법 및 실무 과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시 및 세법 과목이 있고 네.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 다 법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아, 하나 어려워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국영수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듯이 역시 좀 더 어려운 과목이 있고 좀 쉬운 과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아무래도 공부하시는데 부담스럽습니다. 공부하는 분량도 많고 그래서 분량이 좀 많이 있어서 동차 공부하시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부의 방법 가운데서는 우선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 방법이라든가 지엽적인 방법의 공부를 하기보다는 기본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격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예. 이제 그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는 사실 1차와 2차를 함께 공부해서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양이 많아서 예. 그렇다면 다른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득점까지도 나옵니다. 선생님들 강의를 잘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70점, 80점, 심지어는 90점도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공법에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서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됩니다. 저는 이런 거를 예. 우리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예. 모자라는 걸 보충해주는 전략 이겁니다.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 좀 주세요. 네.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은 말씀을 착 드린 것처럼 이제 기준을 사람 수를 정해놓고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네. 그럼 사람을 정해놓고 뽑는 시험 같은 경우는 고득점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일정 기준점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다.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분량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 많은 분들 한 10만 명 정도의 합격한 분들의 데이터를 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네. 점점 공부 기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공부하는 기간 한 6개월 정도를 공부하시면 예.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한 12개월 정도 공부하는 기간이 있고 기본서가 3억 정도를 반복해 보셔야 되고 문제집도 기출 문제집과 예상 문제집 적어도 2권 정도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서 3회독 정도 이상 볼 것, 그 다음에 문제집은 2권 정도 이상을 선택할 것,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공부에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하실 것,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 수험 기간 동안에 3독 이상 좀 이제 기본서를 쭉 읽어보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6개월 정도 준비했다면 요즘엔 평균 한 1년 정도는 공부를 하신다, 기간이 늘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런 거는 뭐 예전이 쉬웠던 건가요? 아니면 요즘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가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근래에 들어서 점점점 이제 그 시험의 레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공부에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횟수를 더하게 되면 기존의 기출의 내용들이 다 맞으면서 공부할 때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년 전에 공부했던 분들보다 예. 지금의 공부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공부하는 분량이 좀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주택관리사 부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경우에도 최근에 그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거든요. 과연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응시자분들이 요즘 많이 지원을 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교수님. 예, 주택관리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야, 주택관리사가 뭐지?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예. 혹시 사회자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사시고 계신가요? 주택인가요? 아니면 아파트인가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그렇죠. 있어요. 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아파트에 많이 사실 겁니다. 예. 근데 아파트에 보면 그 건물 전체를 입주자들 위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렇죠.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법으로서 관리소장을 두도록 돼 있는데 그 관리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만 한해서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자격증 부분이 안 따고는 취업이 안 되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 자격증을 따려고 하죠. 그런데 그 연령대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그런 분들이 예.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제2의 직장을 바라보면서 그 자격증을 상당히 많이 따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왜 그럼 그런 자격증을 따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관리사에서 소장을 하면 네. 정년이 없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얼마가 되면 야 잘리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지만 그죠? 네. 입주민들이 크게 문제가 없고 관리만 잘해 주신다 그러면 거의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한 70세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근무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연령대의 급여 자체가 평균적으로 한 350 정도? 많은 분들은 지역에 따라 물론 세대에 따라 틀리지만 네. 500 정도, 600 정도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사업을 하려고 하기에는 돈이 또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러면 새롭게 취업을 한번 할 수 있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시니까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신명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노후 걱정이 없는 거, 정년이 없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격증에. 그러면 뭐 주로 좀 연령대가 높겠어요, 수험생들이? 예, 예. 수험생들이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인데 예. 최근에 들어와서 젊은 분들이 좀 많이 하세요. 아. 이렇게 물어봤죠. 아니, 젊은 분들한테 왜 많이 하느냐 물어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강남 쪽이나 이런 쪽에서 단지 수가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소장이 계시면서 네. 그게 부소장님이 또 뽑게 됩니다. 아. 근데 그 부소장님들이 주로 나이대가 이제 30 후반 정도 되기 전에 뭐 30 초반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분들이 뭐 취업을 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런 자격증을 따서 일단은 부소장으로 들어가서 네. 경력을 쌓고 또 이제 좀 세대수가 더 많은 쪽으로 또 가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은 추세죠. 인기 있는 데는 확실히 이유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사실 그 인기에 비해서 요새 좀 솔직히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역시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인가 봅니다. 어때요? 난이도가 이게 점차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0년도에 자격증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는 바람에 아.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추세였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1차 과목이 한 18%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합격생들이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래서 제가 볼 때 올해 난이도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서 난이도가 그래도 높지는 않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희소식이네요. 예. 올해 시험 보는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작년 기준은 합격률이 16%밖에 되지 않았지만 좀 올해는 좀 난이도가 좀 낮아지면서 합격률이 좀 높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주택관리사의 경우에도 1, 2차로 이제 필기 시험이 치러지는데 1차 시험에서 응시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또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과목들 좀 어려워하시는지. 예, 1차 시험에는 민법 과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시설개론 그리고 회계원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세 과목 중에서 이 세 과목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처럼 모든 게 법적인 과목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과목의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이 크냐면 민법은 법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개론은 건물에 대한 공학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회계원리는 계산 문제가 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상당히 공부하기가 까다롭다고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시죠.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민법을 많이들 어려워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거나 예를 들어 아니면 1차 시험을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합격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민법은 법조문들이 상당히 또 많은 상태고 또 무엇보다 최근에는 판례 위주로 시험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도 작년에 합격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민법 과목이 지금까지 시험 본 것 중에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보통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느 한 과목에 집중하기보다는 1차 과목이 세 과목입니다. 네. 두 과목이면 공부를 하기가 좀 그래도 편한데 세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과목은 정복을 하시고 네. 한 과목은 과락이 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커버만 해주시면 전체적인 점수를 평균적인 점수를 60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될 수 있겠죠. 네, 사실 뭐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수험생들한테 가장 반가운 소리는 좀 요령껏 해서 점수를 끌어올려서 어쨌든 합격하는 거가 아닐까 싶은데 두 분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잘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1차 시험에서 많이들 어려워하는 과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2차도 여러 과목이 좀 있죠? 몇 가지 과목이 있나요? 2차 과목은 1차 과목이 세 과목인데 2차 과목이 두 과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오히려 2차 과목은 한 80% 가까이 돼요. 그래서 1차만 합격하면 예. 2차 합격하는 경우는 상당히 쉽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차가 보통- 관건이네요. 그렇죠. 1차만 합격하시면 2차는 거의 합격을 퍼센트가 높으니까요. 네. 2차 과목은
관계복교라는 과목하고 관리실무 두 과목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과목은 관계복교입니다. 관계법규. 예, 왜냐하면 법규 자체라는 게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관계복교에서 또 과락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고요. 아. 그렇다 보니까 과락만 면하면 합격된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사실 뭐 80% 이상이 합격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20% 안에 안 들기 위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복교 같은 경우는 과락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네. 많은 양을 하기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분석해서 최근에 출제된 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거 위주로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과락만 넘는 선에서 어느 정도 공부해 주시면 예. 나머지 한 과목 관리 실무가 점수 자체를 90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얘네 두 개의 과목 중에서 평균이 60점 이상이 획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기출 문제를 토대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두 분께 좀 전체적으로 공통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두 가지 분야,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 부동산 시장의 예측은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한미 FTA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외국의 또 특히 미국의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부동산 업체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그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자격증으로서 공인중개사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뭐 공장용 부동산이라든가 본인들이 그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의 범위는 대단히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전망이 밝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요? 주택관리사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취업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파트뿐만 아니고 좀 관리하고자 하는 폭이 좀 넓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망이 아파트뿐만 아니고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아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관리소장을 뽑을 때 주택관리사를 취득해야 되는 부분이 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뭐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에서는 아무래도 전망 밝은 직군만 소개하다 보니까 대부분 뭐 밝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토대로 왜 밝은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또 현장에서 많은 응시자분들 만나시잖아요. 뭐 강의도 하시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좀 기본적인 노력도 중요한데 응시자분들 보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혹은 뭐 이런 부분은 좀 반드시 유념을 하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보면 주변에 그 남녀노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질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기간이 일단은 한 12개월 정도로 길어졌고요. 그다음에 공부의 분량이 시험 과목으로는 5과목이지만 공부하는 과목으로는 6과목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공부 분량이 많다. 그럼 공부 기간이 길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고 시작을 하셔서 중도 포기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가장 첫 번째로는 내가 이제 내 여건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네. 그리고 시작을 하시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 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공부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접근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에 요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예. 그럼 찾아보시고 나한테 적합한 강사분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책을 공부했을 때 내가 적합한 공부를 또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선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니까 너무 하다가 야, 이 공부가 이렇게 해서 될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같이 모임을 가져서 스터디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도를 조금 넓혀주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서로가 힘이 되니까 아마 합격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컨텐츠도 굉장히 많고 두 분도 강의를 하시지만 강의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자기한테 좀 맞는 뭐 그런 것들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수험생들마다. 그럼요. 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맞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예. 제일 먼저 선택하셔야 될 게 요새는 학원들마다 샘플 강의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샘플 강의를 들어보고 야, 이 교수님은 나하고 맞구나. 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저 교수님은 어떨까 해서 여러 강의를 들어보면서 자기한테 제일 맞는 거.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아야 일단은 수업을 끝까지 듣게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이제 잘 샘플로 그렇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이제 공인중개사라든지 주택관리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증이 이제 개인적으로 직업이 있으면서 따로 노후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제2의 직업으로 이제 선택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독학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독학으로 준비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점점 그 독학을 해서 강의 없이 공부하는 분들의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시험이 좀 쉬울 때는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시험의 레벨이 높아지면서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과목들 중에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간에 합격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길게 하기보다는 짧게 해서 자기한테 임팩트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좀 아무래도 단기간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임팩트 있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두 분 나와서 이제 두 가지 인기 자격증이죠.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합격을 위한 얘기들 많이들 좀 해주셨는데 끝으로 조언 한 말씀씩만 부탁드릴게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의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플랜을 짜셔서 나름대로 플랜을 만들어셔서 1년 계획을 짜시고 공부를 하시라 이런 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신명 교수님. 예,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할 때는 겸손해라. 공부를 할 때는 겸손하지만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볼 때는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해나가라.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공부를 할 때는 너무 자신감 있게 하세요. 그러다가 시험장에서 겸손해요. 예, 시험장이 너무 겸손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네. 항상 얘기하는 게 시험장 가기 전에는 공부를 할 때는 너무 겸손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꼼꼼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빠짐없이 꼼꼼히 하다 보면 자기 것으로 되고 시험장 가서는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마음껏 펼치라는 얘기죠. 아마 그렇게 하시면 많은 분들이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증 시험에 다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케줄 관리 굉장히 이제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공부할 때는 겸손하게 그리고 시험장에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시험에 응하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격증 하면 취업을 위한 스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 자격증 시장 변화를 보면 젊은 층뿐만 아니라 시니어 세대, 중년, 장년층까지 하나의 스펙이 아닌 실제 또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격증을 선택하고 응시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올해도 내게 맞는 자격증 선택으로 원하는 직군에 또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드릴 테니까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